질화세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, 격리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들어가면 재발을 또 했어야 카드로 긁어야만 긁히느냐 아니면 스펀지로도 잘 밀리느냐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안녕하세요, 오후 밀크입니다. 오늘의 진주린 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. 진주린의 일상들, 진주린 상태가 어떠한지 평소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 나머지 후반부에는 질화세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, 제가 평상시에 일기를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이렇게 오후 밀크, 그리고 연유랑 샤베트,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랑 티는 무사히 잘 지내고 있고요.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격리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도중에 크리미도 폐혈증세가 보여서 격리 치료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, 요 두 녀석이 그렇게 격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어항에 들어가면 재발을 또 했어야 해가지고 이를 어떡하나 싶어서, 기왕에 제가 멜라픽스와 피마픽스를 구매를 했으니까 써보자 해가지고 본 어항에다가 지금 이틀째 환수와 함께 처방을 해주고 있는데, 다행히도 상태가 호전이 되었습니다. 요럴 때 딱 보이면, 한 번에 보이면 좋을 텐데 호전이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골라미 아이들과 화이트, 미키마우스 플래티, 그리고 구피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해서 합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베타, 몽룡이와 춘향이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제 수조의 그런 갈조 현상,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, 첫 번째, 제가 이 갈조 현상에 대해서, 이제 갈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부르기 쉽게 갈색 이끼 현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인분한테 여쭤봤어요. 이제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되게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. 제가 지인분한테 처음으로 여쭤봤던 거는 갈색 이끼가 너무 많이 낀다.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라는 거였어요.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여쭤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. 첫 번째, 그 갈색 이끼라고 보이는 것이 카드로 긁어야만 긁히느냐 아니면 스펀지로도 잘 밀리느냐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스펀지로 했을 때 잘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제 청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유리사포라고는 하지만 거의 스펀지에 가깝거든요. 근데 그런 걸로 밀어도 잘만 밀려주고, 그 전에도 다른 스펀지 같은 걸로 해도 잘 밀렸어요. 잘 밀린다고 했더니 갈색 이끼나 갈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슬러지가 낀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요. 환수는 어떻게 해주고 청소는 얼마나 해주냐,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은 어떤 걸 켜주냐, 세 번째는 박테리아랑 비타민제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냐. 아니, 제 어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저 많이 넣잖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이를 좀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봤는데, 사실 이 자료는 외국의 원서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친절하게도 번역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되게 긴 글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, 저렇게 후추가 저렇게 구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치는구나. 뭐 아무튼 이 갈색 이끼라고 생각했던 게 슬러지라면 이 수조들은 모두 아직 물잡이가 잘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질화세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먹이를 주고 뭐 똥을 싸고 이러다 보면 암모니아가 생기고, 암모니아는 니트로소모나스가 분해를 하고, 그로 인해서 생긴 아질산염은 니트로박터가 분해를 해서 질산염이 축적되면 그걸 환수로 해결한다. 요거는 다들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잘 아시잖아요. 근데 이 니트로소모나스, 니트로박터라는 이 질화세균들이 가진 특성이 정말 중요한데요. 그들은
예를 들면 온도, 그리고 pH, 용존 산소량, 염도, 담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염도에도 영향을 받고요. 미량 영양소, 뭐 이런 것들, 특히 ATP 생산을 위한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, ATP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ATP의 변환이 세포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니트로박터는 인산염이 없으면 아질산염 산화가 불가능. 그러니까 아질산염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.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또 정수기물은 안 되고, 인산염 블럭 문제에서는 31% 인산염 복합체를 15리터당 한 방울 비율로 써야 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너무 어렵잖아요. 얘네를 이제 제가 다 복합적으로 제 어항에 맞게 결론을 간단하게 내봤어요. 아, 조명을 빼먹었구나. 조명은 이미 축적된 군집. 그러니까 저렇게 갈색 이끼가 쌓인 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요. 수조를 세팅한 후 처음 3, 4일 동안은 조명을 끄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수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자외선이나 해수형 조명 같은 경우는 아예 빛을 보면 안 되고요. 일반 어항 조명은 통상적으로 영향은 없다고는 하는데 꺼두시는 게 뭐 나쁘지는 않겠죠?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하기에는,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인한테 문의를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해 주신 요점이 이 제가 어렵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솔직히 온도, pH, 용존 산소량 수치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뭐 인산염을 추가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저한테는 모르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, 다시 아까 그 지인분의 대답으로 돌아가자면, 첫 번째 청소와 환수에 신경을 쓰는데, 저는 지금까지 수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느낌으로 환수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최대 짧게는 하루에 한 번씩도 해준 적이 있고 5일에 한 번씩도 해준 적이 있어요, 사실. 그런데 이렇게 불규칙한 환수는 수조에 정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. 민감한 그 질화 세균들이 성장을 하고 번식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환수를 이틀에 한 번꼴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걸로 저는 결정을 했고요. 청소는 저 갈색 이끼가 다 완전히 쌓인 다음에 청소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, 환수를 할 때마다 아주 미량, 소량씩 청소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. 그리고 조명은 제가 솔직히 신경을 안 쓰고 싶은 부분이, 조명은 어차피 자외선이나 해수황 조명이 아닌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조명을 켜두든 안 켜두든 뭐 신경을 안 쓰기로 했는데, 창문 쪽은 더 완벽하게 암막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 박테리아와 비타민은 제가 좀 믿고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. 하루에 한 번 환수를 해주던 5일에 한 번 환수를 해주던 꼭 환수 시마다 박테리아랑 비타민제를 투여했었는데, 이거를 제가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쯤으로 확 줄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먹이를 줄여라 라고 해서,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항상 파워피딩을 하고 싶다, 아이들의 빠른 번식과 성장을 보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부터 완전히 수정을 해서 먹이량을 확 줄였는데,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줄여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결을 하기로 했고,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알아본 이유는,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갈색 이끼가 쌓이는 걸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. 물론 그 물생활하면서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물생활을 접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, 그래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본 거였고, 다행히도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.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고, 어려운 이야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, 시중에는 인산염이나 규산염을 없애는 그런 약품들을 많이 판매하잖아요. 실제로 인산염을 더 추가하라고 인산염을 판매하는 건 제가 찾아봤을 땐 없었고 찾아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따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얘를 갈색 이끼 갈조로 봤을 때는 인산염이나 규산염을 없애는 게 맞는 거고, 니트로박터에 대해서 증식을 원활하게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인산염을 조금 추가해주는 경우가 맞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, 일단은 저는 얘를 갈색 이끼로 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서 슬러지로 보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이 질화세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
상대적으로 니트로소모나스에 비해서 니트로박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민감하고 저항성이 낮더라고요. 예를 들어보자면은 온도도 그렇고 pH도 그렇고 니트로소모나스에 비해서 니트로박터가 좀 더 저항력이 낮은 편이고요. 용존산소량은 물론이고, 그리고 특히 미량 영양소, 이런 인산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인산염이 없으면 아질산온 산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니트로박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기로 한 거고요. 니트로소모나스, 니트로박터균을 따로 구입은 해 놓았지만, 만약에 니트로박터균을 또 따로 판매를 한다면 어차피 제가 지금 세균 투입을 좀 줄이거나 없애보기로 했으니까 니트로박터만 따로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보고, 그걸로 효과가 없으면 뭐 니트로박터의 증식이 억제된 영향으로 갈색 슬러지가 생기는 건 또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결론을 또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시 진주린 일기 일상으로 돌아가자면, 이번에 크림이랑 후추에 대해서 멜라픽스와 피마픽스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. 물론 약을 넣으면 수시간에서 24시간 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저는 2박 3일 만에 보기는 했지만, 그래도 본 어항에서 생물이나 박테리아 또는 뭐 pH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천연 약품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, 그리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점차 나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정말 큰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, 물템 3번째 영상은 아마 멜라픽스, 파마픽스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될 것도 같고요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체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진주린 일기를 정리해보자면,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적응을 해서 지내주고 있고, 저 화이트 미키 플래티와 골라미, 구피, 합사까지 포함해서 잘 지내주고 있고, 멜라픽스, 파마픽스의 사용으로 우리 후추랑 크리미가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참 다행이고요. 그리고 그 베타항 같은 경우에는 유막이 너무 심하고 특히 춘향이 몸에 슬러지가 끼는 걸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홍도를 하나씩 추가를 해줬는데,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 흙표면이 출렁이는 걸 일단 적응을 해주고,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저희 집에 와서 여과기나 어떤 기포기가 있는 상황에서 적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렇게 적응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미니 여과기를 하나씩 달아줄 생각입니다. 그 미니 여과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때 설치를 하면서 좀 더 정확히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. 그래서 아이들은 또 소소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잘 지내주고 있다. 죽지 않고 살아있다. 2번째는 제가 전에는 되게 심각하게 갈조, 갈색 이끼, 다이에톤까지 심각하게 들어가서 고민을 했던 문제가 알고 보니 그냥 단순한 슬러지였던 것 같다.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지인에게 단순히 질문을 좀 던져봤더니 의외의 뜻밖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.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슬러지니까 치워주고 다른 주의사항을 좀 주의하면 되겠다 싶지만, 어찌됐든 물깨짐 현상 중에 하나고, 지라 박테리아, 특히 니트로박터가 잘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질화 세균 중에 저 니트로박터의 증식을 위한 노력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다음에 진주린 일기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더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으로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갈색 이끼, 그러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리고 쉬운 해결 방법도 모색을 해보았다가 되겠습니다. 제가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급하고 빠르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듣기 불편하셨다면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의 진주린 일기는 여기서 끝. 안녕.